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라이 커티스의 데뷔작으로 큰 화제, 논란을 불러온 클로리스라는 작품을 보고 있는데요. 그 전에 댓글 몇 개 읽겠습니다. 다동이님, 저는 역시 책걸상 덕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점을 오늘 또 새삼 반성합니다. 오후 작가님 방송이 있었다고? 얼른 뒤져봤죠. 제가 중간에 책걸상을 알게 돼서 이전 방송들은 제가 읽은 책 위주로 골라 듣거나 아니면 잘 때 틀어놓아서 잠든 와중에 흘러나왔거나 해서 놓친 에피소드들이 좀 있거든요. 아무튼 급히 방송 끝내느라 작가님도 찐 당황하셨고 저도 웃겨 죽는 줄 알았습니다만 오후 작가님 방송 우리는 마약을 모른다 들을 게 남아있기 때문에 허전하지는 않네요. 네. 그러니까 중간부터 정주행하신 분들이나 중간부터 들으신 분들은 오후 작가님 우리는 마약을 모른다 방송을 모르셨을 수도 있죠. 오후 작가랑 했던 방송 2편 중에 앞에 거를 제가 유난히 평소에도 급하게 잘 끊습니다만 그날따라 정말 갑자기 퍽 끊었나 봐요. 네. 네, 이런 댓글이 몇 개 달렸습니다. 네. 블리보나님께서도 댓글 남기셨는데요. JYP가 용기, 부지런함, 집요함이 없다니요. 책걸상 여행 준비 기술편만 다시 듣기 해보셔도 JYP가 얼마나 용기 있고 부지런하고 집요한지 다들 아실 텐데 말이죠. 여행 준비의 기술을 기어이 많이 팔고야 말겠다는 그 집요함과 방송에 대고 추천사를 부탁한 8명 중에 단연코 이진호 기자님이 가장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8명에게 추천사를 부탁하는 것도 모자라 홍보 숙제까지 챙기는 부지런함. JYP님은 이미 용기, 부지런함, 집요함 3가지를 모두 가진 자입니다. 고로 큰 성취를 이룰 것입니다. 이진우 기자님이 그 바쁜 양반이 책걸상 진짜 애청자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혼비 작가님 왔을 때 여행 준비의 기술을 원래 혼비 작가랑 하고 싶었는데 꽁 대신 닭으로 이진우 기자님이랑 했다라고 그걸 들었어. 했잖아. 그거 듣고서 통화할 때마다 네, 꽁 꽁 대신 닭입니다. 심지어 제 생일 선물을 그 이모티콘을 보냈어요. 선물로. 처음에는 몰랐다. 이게 뭔지 처음 보는 이모티콘이 왔는데 그래서 뭐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찾아보니까 닭으로 만들어진 이모티콘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난 못 알아듣고 저는 닭띠가 아닙니다만 이랬더니 아니 꽁 대신 닭이라며요. 내가 닭이라고. 요것도 또 듣고 있겠네? 듣고 있겠죠. 네. 네, 이진우 기자님 조만간 또 한 번 더 나와 주십시오. 그 안 나와도 저 밥 한 번 먹어요. 우리 저 거리두기 단계도 좀 내려가고 이랬으니까. 네, 그때는 그 닭 아니라 꽁 취급해드리겠습니다. 그날은 닭고기는 먹지 맙시다. 대포서님. 네. YG와 JYP 두 분은 이미 성취를 이루고도 남은 분들이죠. 책걸상을 과감하게 시작한 용기, 본업으로 바쁜데도 책을 읽고 녹음을 하는 부지런함, 멋지게 펀딩을 성공시키고 두 분보다 조금 더 바빠 보이는 박평님과 혼비님을 끈질기게 책걸상에 붙들어두는 그 집요함. 그래서 책걸상이라는 걸작을 이리도 잘 키워가고 있으니 그 얼마나 의미 있고 멋진 업적입니까? 어렵고 힘든 때가 많았겠지만 책걸상을 사랑하는 분들 저버리지 않고 꿋꿋하게 이어나가시는 그 용기, 부지런함, 집요함 감사드립니다. 오후 작가님의 순박한 웃음 참 좋네요. 네. 마지막 문장만 없었으면 굉장히 좋은 댓글인데 맨 마지막 문장은 왠지 사족이라고 느껴지네요. 네. 네, 네. 이제 박평 오셨으니까 채 땡땡땡땡님 댓글도 소개해드릴 텐데요. 저도 자기계발의 정석을 읽었습니다. 앞부분보다 중반 이후부터 흥미진진했어요. 결론은 가족끼리 서프라이즈 하지 말자. 네, 이게 그 자기계발의 정석을 읽으신 분들은 이 대목에서 키득키득 빵 터지실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방송 반대도 찬성도 아닌 중립의 한 표 드릴게요. 반대 이유를 먼저 쓰자면, 반대 이유를 먼저 쓰셨어요. 이 책에 관한 썰을 듣고 있을 자신이 없어요.
하지만 궁금한 마음도 듭니다만 무릇 왠지 주인공 이 부장님 지켜주고 싶습니다. 우리 그때 몇 명? 20명? 50명? 50명? 네. 하여튼 댓글이 자기계발의 정석 방송 원한다는 댓글이 몇 개 이상 달리면 하겠다 이런 얘기 네, 했었는데요. 하겠다 이제 뭐 두 가지 옵션인데 그 임성순 작가님 다시 모시고 하든지 아니면 비뇨기과 의사를 한 명 섭외해가지고 그 자기계발의 정석 읽힌 다음에 하든지. 참 그 얘기 좀 합시다. 그 자기계발의 정석 나왔을 때 그 성인용품 가게에서 네. 북토크 네. 기획한 사람이 박평이라면서요. 맞아요. 임 작가가 그 얘기 하고 갔어. 그래서 야, 다들 너무 곤란해서. 아니 박평이 진짜 우리가 모르는 재주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 얘기를 처음 듣고 깜짝 놀라서 "헉, 그 아이디어는 누가 냈어요?" 했더니 박평이. 아니 그리고 박평이 기본적으로 관심 폭이 높나 봐.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 샵이. 그래가지고 아주 그 들어갔습니까 샵에? 네 들어갔죠. 들어가서 행사를 했죠. 그 들어가서 그러니까 구경을 섭외했습니까? 했어요. 구경을 했는데 보니까 아니 그 자기계발의 정석 그 홍보 때문에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또 여러 가지 관심의 폭 때문에 들어간 겁니까? 관심 들어갔죠. 근데 그분들이 화제였어요. 그 여성 성인 용품 샵을 굉장히 양지에서 판매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대표님들도 되게 좀 알려지신 분들이고 근데 그런 또 유명한 샵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오래가지 못하고 지금은 이제 가로수길에 없는데 딱 들어왔을 때 저희가 이제 저희 팀원들이랑 다 같이 가로수길 열자마자 네 가로수길이었어요. 그래서 갔죠. 가서 봤는데 소설에 나왔던 딱 그게 거기 있는 거예요. 아 정말이요? 네네네. 오. 소설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도 있고 거기 나오는 것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엄청 신세계이지 않았겠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투어를 좀 시켜달라. 거기 네. 있는 물품들을 좀 소개를 해달라 해서 투어를 다 하고 보니까 여기다. 이 소설과 최적화된 공간은 여기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행사를 했는데 오신 독자분들도 너무 좀 난감해하시고 몇 분이나 오셨습니까? 그때 한 10분 정도 오셨던 것 같고 심지어 거기 시사인 기자님도 오셨어요. 신청을 하시고 그래서 그 리뷰도 쓰셨어요. 근데 그때 저희 서효인 팀장님이 진행을 하셨는데 뒤에 가터벨트를 하고 있는 막 마네킹들이랑 이런 게 서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좀 곤란해 하시면서 진행을 여러분들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아니 기획은 본인이 해놓고 진행은 팀장 시켰다고요? 네네. 그때 제가 그때 그 행사에서 너무 고생했던 게 트라우마로 남아서 이번에 회사를 그만둔 거 아닙니까? 서효인 팀장님은? 근데 그때 그 행사에 정말 진심이어가지고 저희가 막 굿즈도 만들고 진짜 여러 가지 노력했었는데. 네. 그래요님. 저는 자기계발의 정석 좀 거시기 했어요. 다른 분들이 다들 너무 극찬하셔서 조심스럽지만 작년쯤 읽은 것 같은데요. 물론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 다른 분들이 읽으신 내용 들으니 어렴풋하게 기억나고 느낌이 좀 거시기 했다라고 남아있네요. 그때도 야하다 해서 호기심에 읽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랬어요. 이건 추천을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지만 지난번 방송은 재미있었고요. 나오시면 한번 들어는 볼게요. 이게 그래님께서 참 거시기 했어요. 되게 많이 나온다. 되게 거시기.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도대체 해야 되나 고민하시면서 쓴 댓글인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 이런 댓글을 또 그 자기계발의 정석 안 읽어 보신 애청자들은 도대체 무슨 소설이길래 반응이 저렇나. 우리가 그런 효과를 기대하면서 자꾸 이렇게 낚싯밥을 던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소설을 읽으면서 이제 저희 이제 가족 옆에서 읽었거든요. 이제 마지막 부분을 갑자기 뿜었어요. 팍 하고 그랬더니 저희 아들내미가 아빠 왜? 뭐 이런 식의 반응이었고 제 그 와이프도 뭐 무슨 책인데 막 이런. 네. 제가 또 설명을 해줬더니 막 제 집에 계신 분은 오만상을 찌푸리시더라고요. 막 이러면서. 근데 최근에 인스타그램이나 이렇게 보면은 이 책을 이렇게 해시태그 해가지고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표지가 또 강렬하잖아요. 그쵸. 표지 강렬하죠. 그 표지도 임성순 작가님이 픽하신 거예요? 픽하신. 나 진짜 네. 박평이 물론 추천해서 뭐 읽을 생각이 있긴 했지만 표지를 보는 순간 어머 이건 사야 해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네. 바이러스님은
뭐든 다 배달합니다 책에 관해서 리뷰 주셨습니다. 뭐든 다 배달합니다. 잘 받았어요. 그리고 다 읽었습니다. 제가 배민을 하면서 느낀 점과 공감되는 부분도 많았고요. 제가 못 느낀 점도 많이 알게 되어서 유익했어요. 이 책이 처음 출간됐을 때 배달 카페에서는 돈 많이 버는 비법이 나와 있는 줄 알고 몇 명이 샀다가 입에 담지 못할 욕을 써놓았더라고요. 그러나 책을 읽어갈수록 기술이 변해가면서 그에 따른 사회적인 변화와 일자리의 변화를 직접 체험하면서 느낀 점을 적어서 좋았고요. 방송에서 며칠간 수습 기자를 시켜서 체험해보고 그걸 한 게 아니라 생업에서 느낀 점이라 진솔함이 달랐어요. 자기 생명을 담보로 배달하는데 사회가 보장해주는 건 없고 모두 다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사회 구조가 안타까웠고요. 저도 배달 다니면서 사고를 목격하고 사고 소식을 전해 듣곤 합니다. 국가는 교통 위반과 세금에만 신경 쓰고 노동자의 안전이나 사회 보장이 없는 것이 안타깝더라고요. 새로운 계급 또는 하층민이 만들어진 것인데 사회적 지성이 따라주지 못하고 국가나 정치가 따라주지 못하니 사람을 위한 일이고 또 사람을 먹여 살리는 일인데 말이죠. 사람을 제외한 플랫폼과 산업에만 집중되어 가는 현상이 안타깝게 느껴졌어요. 좋은 책 감사합니다. 김하영 기자가 직접 그림으로 사인한 책을 몇 분께 보내드렸는데 그걸 받으신 분이 댓글을 남겨주신 거군요. 네. 김하영 기자, 김하영 작가 그 팔 부러진 거는 지금쯤이면 다 나았을라나요? 지금 재활 치료 하고 있다고. 아직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군요. 제가 전에 들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굉장히 활약을 했죠. 그 팔 아픈 와중에도 뭐 최종적으로는 그 제3지대 후보에서 안철수 그 후보랑 경선해가지고 이제 중도에 그만두긴 했지만 뭐 금태섭 후보랑 그 대담을 하기도 하고 배달 노동자들의 그랬어요. 애환이라던가 이런 걸 이 뭐든 다 배달합니다라는 책을 소재로 해서 그리고 방송에도 여기저기 출연하고 또 나름의도 역할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자, 김하영 작가 앞으로도 많은 활약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하나만 더 읽을까요? 네, 망고망고님께서 망고민고인데요. 아 죄송합니다. 망고민고님께서 예술가의 손끝에서 망인구라고 읽으면 섭섭하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망고민고님 예술가의 손끝에서 과학자의 손길로를 들으시고 한동안 못 들어서 몰아서 듣고 있습니다. 저도 전시 보러 가는 거 좋아하는데 읽어봐야겠어요. 방송 감사합니다라고 하셨고요. 계속해서 정주행 하셨나 봐요. 여행 준비의 기술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방송도 너무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한 권 더 구매해서 친구 선물하려고요. 이게 막 집요하게 지금 읽으라고 한 게 여행 준비의 기술 언급이 되니까 아니에요. JYP가 망고민고님을 망고라고 읽으면 듣는 분이 섭섭하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강양구 망고민고님. 보고 강영구나 기분 나쁘죠. 이렇게 강양규라고 읽으면은 기분 나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닉네임은 정확하게. 네, 여행 준비의 기술 한 권도 구매해서 친구 선물하려고 훌륭하신 하신답니다. 분입니다. 뭐 친구가 더 많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친구가 한 명밖에 없진 않을 거 아닙니까? 욕심쟁이. 이번 주에 읽고 있는 소설은 클로리스 라이 커티스의 작품인데요. 원제는 완전 모르는 전 사실 처음 보는 단어였습니다. 저도 사실은 처음 보는 킹덤 타이드라고 하는 단어더라고요. 킹덤 타이드. 네, 그래서 킹덤 타이드는 도대체 무슨 단어인가 이러고 봤더니 기독교 관련 용어더라고요. 그 연간 전례 행사 중 뭐라고요? 부활절과 강림절 이후부터 성탄절 이전 대림절까지의 중간 시기를 의미하는데 별다른 행사가 없는 기간이에요. 네, 별다른 행사가 없는 기간.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는 이 기간을 그러니까 자선과 통합의 시간이라고 강조를 하지만은 사실은 뭐 별다른 행사가 없기 때문에 일상적인 시간. 그러니까 그 뒤에 옮기니 해설을 보면 그러니까 이수영 선생님께서 옮겼는데 마치 별 볼 일 없는 우리의 일상 같은 그런 시기가 바로 이 킹덤 타이드라고 하는 시기다. 그리고 이 진행되는 딱 그 시간이 딱 이 킹덤 타이드 이 시기예요. 그 감리교도잖아요. 지금 클로리스가. 네, 클로리스가 이제 또 굉장히 독실한 감리교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서 이렇게 그 킹덤 타이드 시기에 그러니까
한 8월 정도부터 12월 정도까지 그 조난을 당하는 상황을 그대로 제목으로 묘사해 놓은 것 같아요. 그 처음에 킹덤 타이드 사전을 찾았더니 왕국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이런 날도 있었어. 이러고 봤더니 특정한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이렇게 굉장히 긴 기간을 지칭하는 말이고, 그 목사님 될 뻔했던 YG는 킹덤 타이드 왕국절 이런 거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아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왕국절에 대한 설명 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통치를 기원하는 기간이다. 뭐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고취시킨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는데 이 사실 클로리스라는 인물이 그때 한 번 죽은 것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난을 당해서 그렇죠. 다시 태어났으니까. 내가 다시 태어났다. 70세 이후에 지금 그 사고 내가 떨어지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다른 사람이 됐을 거다. 그런 시기로 보면 정말 뭔가 재림한 다시 태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시기에 사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 안에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도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인간들을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약간 이 킹덤 타이드라는 기간 동안에 모든 새로운 질서가 다시 만들어지는 것 같은 것과 좀 연결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하여튼 8월 마지막 주부터 한 13주, 14주 정도의 기간이라고 되어 있고 뭐 특별히 막 날짜가 이렇게 강력히 정해져 있고 이런 건 아닌가 봐요. 네, 그러니까 8월 마지막 주부터 한 12월 초 정도까지의 기간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방금 박평이 이야기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일단 한 번 모든 게 다 그 끝난 다음에 다시 뭔가 새롭게 구축되고 부활한다는 듯한 의미. 그러니까 클로리스 입장에서는 조난을 당하면서 자신의 생명도 물리적인 생명도 잃을 뻔했고 이 조난 기간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나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라는 걸 그 지난 시간에 읽어드린 첫 문장에서부터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논란 얘기를 이제 좀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과연 이 스포일러가 되지 않는 선에서 그 논란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상당히 걱정됩니다만 네, 왜 논란이었는지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 소설의 등장인물 중에 한 명이 과거가 있어요. 등장인물 중에 한 명의 과거가 좀 통상적인 시선에서 보자면은 공분을 살 수밖에 없는 혐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죠. 그 젊은 여성, 예를 들면 10대 여성을 살해한 맞죠? 맞아요. 네. 그런 혐의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 이제 인물로 추정되는 사람이 추정되는 사람이 수사 당국의 추적을 피해서 산속에 있고 그렇게 추정이 되는 인물이 사실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그 수호천사 우렁각시 같은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 자체로 논란이 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묘사했느냐 때문에 논란이 될 텐데. 네. 이런 건 평론가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논란인지? 근데 이게 이제 논란이 됐다라는 게 이제 기존에 이제 우리가 소설 작품을 읽고 소설이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랑 떼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의 작품들을 보면은 어쨌든 많은 작가들이 굉장히 PC한 정치적으로 올바른 이야기들을 소설을 통해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설이라는 것이 작가들의 어떤 도덕적인 완결함을 입증하는 도구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많이 쓰였죠. 그러니까 사회학적 시선으로 소설들을 많이 읽게 되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선악에 대한 판단들을 많이 하게 되고 옳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물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었고 상황이 있었지만 근데 옛날 밀란 쿤데라가 그런 이야기 정체성이라는 작품이었나요? 에세이였던 것 같은데 거기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소설은 도덕적인 판단의 장이 이제 적용되지 않는 곳이다. 그러니까 소설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그 안에서만 가능할 수 있는 어떤 개연성.
사회적으로 세상에서는 인정할 수 없는 그 논리가 어떻게 가능한 논리가 되는지 이제 이런 한 인간의 아주 복잡하고 입체적이고 모순된 것들 그것이 인간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하나의 소설이라면 이 작품은 우리가 이 지금 클로리스라는 인간이 하는 판단들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하는 선택들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이런 것들도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거고 한편으로는 이 루이스라는 대원이 하고 있는 행동들 이 친구가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 삶을 대하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랑을 하는 방식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도 보면 절대 우리가 긍정하거나 좀 어떤 선하거나 올바르지 않은 판단들이 계속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불편한 요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올바르지 많죠. 않은 거예요. 네. 뭐 약간 소아성애 같은 지점들이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비판을 하자면 충분히 비판하고 음지의 행동들, 우리가 되게 대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이 친구들이 이 인물들이 하는데 이 인물들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거냐? 비호감이에요. 이 인물들이. 호감의 인물들이 사실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이 소설에. 네, 그러니까 클로리스 빼놓고는 다 비호감이에요. 비호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클로리스마저도 이해 그쵸. 못할 행동을 하면서 이제 비호감으로 전락하게 어떤 되는데 지점부터는 완전 다른 영역으로 가버리잖아요. 제가 방금 전락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저의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중립적인 표현을 그렇죠. 썼어야 됐는데 전락이라는 표현을 써서 클로리스한테 미안한데 그 작중 인물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 이제 루이스와 뭔가 좀 썸을 타보고 싶어하는 실제로 썸을 타는 남자는 끊임없이 그 약간의 결벽증 때문에 백목가루를 손에 묻히는 약간 변태성욕자예요. 일단은 그런 남자도 사실 읽는 독자들을 좀 불편하게 하죠. 그리고 이제 산을 배회하는 약간 정신이 반쯤 나간 것 같은 쓰레기 설치 미술가 같은 사람도 등장을 하고 그 사람들은 동네의 그런 이제 그 미국 원주민들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마약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술이라던가 섹스 같은 걸 하면서 그 막 설치 미술가를 완전 약간 쓰레기 취급하는 인간 쓰레기 취급하면서 막 이렇게 막 콘으로 몰아붙이는 모습들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좀 불편한 모습이죠. 곳곳에 불편한. 그리고 이제 그 남자와 그리고 루이스가 이제 썸을 타면서 자연스럽게 그 남자의 10대 딸도 맞아. 등장을 하는데 그 10대 딸과 나누는 감정들. 나누는 그 루이스의 감정이 이제 뭔가 그 되게 형용하기 힘들어요. 애사롭지 이게, 않아요. 그냥 뭐 우정이냐 아니면은 뭐 사랑이냐 뭐 뭐냐 이 그러니까 이제 뭐 감정들도, 우정이냐 아니면 그러니까 그 나이를 초월한 여성들 사이에 뭐 연대나 우정이냐 아니면 약간의 그런 동성애적인 요소가 있는 거냐? 동성애적인 요소가 있다면 한 명은 37살이고 한 명은 아직 그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판단을 이렇게 명확하게 할 수 없는 어린이일 수도 있는 어린애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약간의 소아성애 같은 걸 암시하는 건가? 이제 이런 맞아요. 부분들이 다 그 클로리스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도대체 이 캐릭터는 뭐고 이런 관계는 도대체 이런 약간 관계는 이 약간 불쾌감을 유발하는 기분 나쁜 관계는 뭐지? 뭐 이런 걸 이제 계속해서 막 이제 던지는 거죠. 이 인물에 대한 판단을 계속 유보할 수밖에 없고 유보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소설들을 읽는 거는 되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 보통은 이입을 할 만한 어떤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들고 그 인물들이 어떤 상황을 극복해 나가면서 변화하잖아요. 변화하고 그 변화가 이제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건데 뭐 전락일 수도 있고 변화를 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이 독자들로 하여금 계속 이제 판단을 불가하게 만드는 이 인물과 조우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되게 독특한 소설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용기 있는 소설을 쓴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이제 킹덤 타이드라고 하는 그 시기가 8월 말부터 12월 초에 한 3개월이 좀 넘는 기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이 클로리스 할머니가 산을 헤맨 거잖아요. 근데 그 지난 시간에 그 이제 문제적 인물이 그 할머니를 도와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적 인물과 할머니는 3개월 동안 동거를 하는 거죠, 나름. 근데 그 동거를 하는 과정에서
또 너무 많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요? 동거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독자들한테 왜냐하면 그 3개월이라는 시간이라는 건 독자들이 알고 있는 정보니까 그 3개월의 시간 동안에 또 독자들을 당혹스럽게 하는 선택이 클로리스 있죠. 할머니의 여러 가지 선택들이 있는 맞아요. 거죠. 그런 선택들이 이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전 딱 그 지점에서 사실 되게 큰 반전이었고 저한테는 어떤 딱 선택을 하면서 이제 약간 소설의 분기점이 있다면 거기였던 것 같거든요. 클로리스의 어떤 선택. 그래서 이제 더 소설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근데 저는 그 JYP는 어떨지 모르겠고 박평도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런 문구를 읽으면서는 고개를 끄덕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진짜 이제 그 90세가 넘은 클로리스 할머니가 20년 전에 그 일을 회고하면서 이제 이렇게 자기는 이런 사실을 배웠다라는 내용을 쓴 건데요. 369쪽에서 370쪽에 있는 부분인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대부분이 남들에게 보여주려 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사람들임을 나는 이제 이해한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삶이 있고 무덤까지 가져가려 애쓸 비밀을 적어도 하나는 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어딘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걸 나는 인정할 수 없다. 우리 모두는 가슴속에 자신만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잠긴 문이 적어도 하나씩은 있다고 나는 본다. 우리 모두는 외로운 침실인 건지도 모른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상당히 동감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어떤 특이한 변태성이 그 안에 있었든지 간에 그에게는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던 영웅의 자질 또한 있었다.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악마가 아니라는 것이다. 내가 사람들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진정한 악마성은 다른 사람들을 악마라고 부르는 데서 시작한다. 아무것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는 않는다. 요즘 세상이 만들어진 대로는 잘 들어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법이다. 그 점에 대해서는 나도 그에게 조금 공감하는 듯하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논란이 그렇죠. 생기는 거죠. 네. 어떤 폭력의 혐의가 있는 사람을 폭력자라고 부르지 않는 것.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읽으면서 좀 생각을 여러 가지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공감 가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되게 사람이라는 게 진짜 무 자르듯이 칼로 무 자르듯이 이렇게 되게 단순하지 않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문학 작품을 통해서 그런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배운다면은 그런 부분들을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고 그런 점에서 저는 클로리스를 읽으면서 박평이 왜 이 소설이 좋은 소설이고 같이 좀 읽고 이야기해 볼 만한 소설이라고 생각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저 이 클로리스 265쪽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거든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된 순간부터 우리는 망한 것이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 보면 다 망했어요. 사실상. 그렇죠. 망했고 클로리스는 어떻게 보면은 망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망하지 않을 수 있는 순간에 다른 선택을 해서 망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래도 그게 살아남았으니까요. 네. 뭐. 근데 그게 자신이 원한 거였다면 그 결말 망했다는 그 결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좀 근본적인 질문들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막 눈치 빠른 애청자분들 중에는 내용을 다 이야기해버리면 어떡하냐라고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그 지금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구상하는 스토리 이면에 또 여러 가지 복선들과 반전들이 있습니다. 난 아무튼 너무 많이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빠져나가시는 조금 덜 얘기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뭐 YG가 말했다시피 저희가 얘기하지 않은 또 이야기들이 디테일들이 또 진짜 있어요. 네, 디테일들이 많이 있고 거기에다가 큰 반전들도 또 있기 얘기 안 때문에 했어요. 얘기 큰 안 반전들 했어요. 얘기 안 했어요. 큰 반전이 있어요? 있죠. 전 엄청 반전? 컸는데. 네. 반전이라기보다는
그게 반전인가? 하여튼 예상과 조금 다르게 흘러. 예상과 다른. 예상과 되게 많이 다르게 흘러가죠. 네. 음. 저는 근데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음. 뭐 할머니처럼. 네. 아니 그리고 또 할머니의 선택이 또 배반을 당하고 그리고 또 등장인물들의 스포일러 관계, 아니라고 지금 주장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등장인물들의 관계에도 생각한 것처럼 이렇게 되지 않고 뭔가 생각해볼 거리가 많다라는 거 인정. 음. 그리고 굉장히 뭐 독특하고 뭐 여러 가지 그 할머니의 어떤 독백처럼 쓰여 있는 부분 중에 되게 근사한 문장들도 많은 거고 다 인정. 근데 전반적으로 스토리는 좀 약하고 막 이렇게 재밌다 이런 거는 좀 희박하지 않나. 저는 역설적으로 끝까지 다 읽은 다음에 가장 기억에 남는 그리고 가장 정말 멋진 장면, 멋진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초반에 그 비행기 사고가 난 그 순간에 그 시신들이 썩어가고 부패하는 그 장면에 대한 묘사가 꽤 길게 나오거든요. 너무 잘 썼죠. 너무 잘 저 썼죠. 지금까지 맞아요. 그 시신이 부패하는 과정에 대한 묘사 중에 거의 1등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거의 그 장면이 하드캐리했죠 사실 이 소설에서는. 이 사람은 분명히 법의학이나 이런 이 관련 자료를 충분히 많이 공부하고 쓴 거고 일부러 그렇게까지 적나라하고 끔찍하게 썼겠죠. 근데 어쨌든 뭐 굳이 이렇게까지 했어야 했나 싶은 마음도 뭐 한편엔 들긴 하지만 야, 이 묘사는 정말 탁월하다. 리얼하다. 그러니까 처음에 확 독자를 끌어들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독자를 막 배반해요. 네. 그래서 그 아마존의 그 독자 서평에서도 그 고구마 같은 등장인물 때문에 너무 화난다고 막 이런 사람들도 되게 많고. 사건이 막 펼쳐지는 게 아니니까 벌어지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가독성도 있고 몰입감도 있는 편이었고. 그러니까 저는 생각할 거리가 많은 소설이라는 것도 인정하고 그 JYP식대로 평가를 해보자면 저는 의외로 처음부터 끝까지 몰입감이 있었거든요. 몰입감 있는 소설. 하지만 이제 YG 스타일은 아니었죠. 막 스토리가 막 많고 막 뭐 그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는 저는 그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된 한순간에가 오히려 더 나았어요. 뭐 라이 커티스의 다음 작품 나오면 읽어볼 마음 있습니까? 저는 한번 들여다볼 것 같아요. 그런데 설정 같은 걸 들여다볼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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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선택을 해서 밀고 가고 독자들에게 이런 불쾌감 그리고 자신할 수 없음. 그러니까 알고 있던 것들을 이렇게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머뭇거리는 순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작가라면 그 다음에 또 어떤 선택을 할지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사실 독자들을 불편하게 하는 작품이 좋은 작품이지. 좋은 사실. 작품이에요, 사실. 네, 좋은 작품이에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작품의 한계는 불편하게 했는데 정말 더 좋은 작품이었다면 그러니까 그 이상의 깊이를 더 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지 불편하게 하고 이렇게 유보시켜서 머뭇거리게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또 다른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들거나 거기서 조금 더 나갈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거는 데뷔작가로서의 어떤 가능성이자 한계이자 뭐 그런 것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 라이 커티스의 데뷔작이기 때문에 이 작가가 다음 작품에서는 본인이 클로리스에 보여줬던 그런 인간의 내면에 대한 좀 나름 집요한 탐구를 더 밀어붙이고 거기에다가 그 스토리텔러로서의 면모까지 보여준다면 뭐 괜찮은 작가가 될 수도 있지 맞아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고 뭐 그렇게까지 매력적이지 않았다고 아까 말은 했지만 다음 작품이 나왔다는 소식이 들리면 분명히 관심을 가지고 유혹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듭니다. 그리고 다음 작품도 설정이 좀 근사할 것 같지 않아요? 아마도 네. 그렇게 만들겠죠. 네. 하여튼 뭐 약간 불편한 구석이 많이 있긴 하지만 하여튼 욕하면서도 한 권쯤은 더 볼 것 같은 그런 작가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클로리스 또 한국 소설이나 혹은 그동안의 책걸상에서 다뤘던 소설과는 좀 다른 또 특성이 있는 소설이기 때문에 좀 한번 들춰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순간에가 더 재밌다고 YG도 얘기하고 JYP도 얘기했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 뭐 다음에 언제 말할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한순간의 작가의 다음 책은 난 안 볼 것 같아요. 두 권만 놓고 보면 한순간에가 더 재밌었거든요. 근데 다음 작품이 누가 더 기대되냐고 하면 라이 커티스다. 그러니까 한순간에는 좀 평면적이에요. 그러니까 박평의 시각에서 보면 뭐 스토리야 한순간에가 더 낫겠지만 한순간에는 인물들이 다 평면적이에요. 약간. 그런데 클로리스는 인물들이 절대 평면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자면은 저도 JYP처럼 그러니까 뭐 문학적인 성취 혹은 그런 부분에 더 점수를 주자면 클로리스가 더 점수를 줄만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저는 재미는 한순간에가 더 있었어요. 자, 우리 독자분들 상당히 고민되시겠네요. 한순간에를 볼 것인가, 클로리스를 볼 것인가. 그리고 네. 저는 그 박평이 한순간에 읽고서 이거 재밌네요. 우리 방송 한번 해요. 라고 하면은 조난소설 조난소설. 2로 또 한번 한순간에 하죠, 뭐. 해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재밌었거든요, 저는. 네, 재밌었어요. 저도.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